자, 코스피가 최근에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3000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연시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의회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 배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LGU+가 부분적으로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고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 내용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짚어봤지만 지금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자면 장중에 오전에 하락 반전한 뒤에 좀 낙폭을 키우는가 싶었는데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보합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간의 피로감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현재 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 우리나라 코스피, 이른바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이 코스피 주가 지수가 2,700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3월 달부터 주가가 아주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3월 말에 종합 주가 지수가 1,400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2,700이라는 것은 거의 2배가 오른 것이에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2배가 오르는 것은 그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드디어 그 마의 고지라는 2,700도 돌파했고 지금도 그 선에서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우리 실물 경제가 이를테면 GDP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기업들도 영업이익, 매출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금융 장세가 아주 실로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보니까 증권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러다 3천도 돌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까지 하던데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 주식 주가와 실물 경제 사이에는 아주 지나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또는 5달, 6달 이렇게 볼 때는 서로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경기, 당장의 기업 이익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후, 몇 년 후에 미래의 기대 수익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한 미래 전망이 주가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나 기업들의 미래 전망이 상당히 지금 밝은 모습입니다. 코로나 백신만 좀 제대로 빨리 방역에 가동이 될 수 있어서 코로나19만 극복한다면 지난 1년간 우리가 고통을 겪어왔던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을 만회해서 더 높이 뛸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예. 거기다가 또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유동성 늘어난 것에 대한 그 기대적 판단,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지난 한 달 동안 6조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변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변수가 특별한 변화만 없다면 내년 초에 3천 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냐는 전문가들 지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또 한 곳에서는 너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데 대한 우려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당히 미묘한 타이밍입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하락할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는데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를 들어서 3개월 후 전망이냐, 6개월 후 전망이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가 어떻게 따라 올라가느냐. 기대치만큼 경제 지표가 따라 올라간다면 더 폭발할 수 있겠지만 예. 만약에 경제 지표가 못 따라가면 추락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좀 장밋빛 쪽에 많이 무게를 실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신종론 이야기를 좀 많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실물 경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증시 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에 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전히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사들 전망을 놓고 보면 2,750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것도 단기 전망이기 때문에 좀 날이 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실물에 비해서 과대평가돼 있다. 그래서 버블이 터질지도 모른다. 또 지금 이러한 모습이 2000년 바로 직전에 있던 닷컴 버블. 그때도 경제 실물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과대평가가 됐었거든요. 한꺼번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현재 한국 증시나 세계 증시의 4가지 호재, 유동성, 외국인, 환율, 백신 이 4가지 대목은 일단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네. 실물과 결국은 그 금융지표 사이에 괴리가 많게 되면 결국은 시장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간격이 어떻게 돼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조심하는 그런 하자는 전문가 의견도 귀를 기울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에는 뭐 흔히 동학개미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식을 떠받쳐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많이 그 증시가 오르면서 차익 실현하고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투자를 한다. 근데 반면에 해외에서는 다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올 2월 달에 설날이 지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발발을 했고 네. 그것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하기 3월 11일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주가가 빨리 회복을 했거든요. 예. 거기는 바로 동학개미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예. 동학개미라 하면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동학혁명 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에 빗대어 가지고 흐트러진 나라 경제를 우리 서민들이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정신 때문에 초기에는 좀 수익률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국 정치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네. 그게 한국 정치를 견인을 했고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정치는 세계 어디보다도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세를 유지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정시가 너무 올랐다. 이 정시 속은 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돼 있고 깊다. 오르면 예. 반드시 내리고 내린 것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라운트F의 경기 곡선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을 본 이 국내 개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너무 올랐고 또 국내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동학 개미가 크게 지탱하지 않아도 한국 정치 제대로 돌아간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더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증시는 한국하고 달리 상한, 하한, 하루에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폭의 제한이 없거든요. 예. 한국은 30% 제한해놨는데 미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좀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네. 좀 배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미국으로 가자. 아. 이런 세력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면 인버스, 곧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버스와 곧버스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지도. 예. 인버스를 벌써 문제 제기할 정도면 주식에 굉장히 많이 진입했다고 볼 수가 주워 있는데요. 들은 걸 여쭤보는 예, 겁니다. 인버스라는 게 영어 용어로는 이제 뒤집는다 이런 뜻인데요. 네. 주가가 흔히 우리는 주가가 올라갈 때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건 초보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때 미리 그 예측을 해서 주가 내리는데 베팅을 하면 근데 공매도도 그게 일종입니다. 근데 주가 지수에서 떨어질 거에 미리 베팅을 해놓으면 떨어진 폭만큼을 주는 것이 역으로 주는 거죠. 그거 인버스라고 그러고요. 예. 그것을 2배,
2배 주는 것을 고버스, 아, 네네. 그다음에 8배 주는 것을 A 고버스. 아. 이제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개미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주가 지수 너무 높다. 지금 1,400에서 2,700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주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떨어질 조정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개미들은 지금 인버스에 투자를 했고 인버스보다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은 2배 곧벌스, 4배 곧벌스, 8배 곧벌스까지 가고 있는데 몇 배 곧버스까지 있어요? 16배, 32배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큰 이득을 누릴 수 있지만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곧버스나 인버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11월 초부터입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계속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지난 한 달간 인버스, 곧버스는 정말 집에 혼자서는 곡소리가 나게 재미를 못 봤군요. 예, 통곡을 하고 있을 통곡 수가 정도군요.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쇼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주식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건 역시나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주식 예. 투자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자기 신용이나 이런 거로 그 책임하에 여러 가지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네. 들어가야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의회가 중국 화웨이의 5G 기술을 쓰는 국가에 미군의 파견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이통사 가운데 LG U+가 5G 네트워크 장비 중에 화웨이 거를 일부분 사용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화웨이를 쓰는 회사를 때리겠다. 그리고 화웨이 쓰는 회사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군 이 파견을 재검토한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철수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법안이 미 하원에서 프로세싱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저것의 가장 큰 타격은 한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독일 뭐 이런 주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중국 화웨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쓰는 회사가 바로 LG U+라는 회사거든요. 예. LG U+는 LTE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G5 시대에 들어가면서 화웨이 제품을 가지고 통신 기반 장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서 저 통신 장비 중에 비밀 도청 장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오고 가는 모든 통신 문건이 중국 인민군으로 다 들어간다. 예. 그런데 주한 미군, 한국에 와 있는 미군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LG U+가 통신망이 깔려 있어서 통신을 배급해주는 그런 나라에는 미군이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법안이거든요. 예, 예. 네.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외교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미국이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 중국에서 그렇게 5G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가는 게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미국이 그냥 주장하는 바입니까? 글쎄요, 지금 흔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예, 예. 중국 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화웨이를 제물로 삼았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 비밀을 빼간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 제기가 된 것이 아니고 예. 화웨이를 쓰고 있는 많은 기업에서 제소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예, 예. 물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예.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정권 교체가 당해서 내일 모레 물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저런 법이 나온다.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 퇴임 이후 내년 1월 20일 이후에도 미국의 정책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로서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이게 뭐 특정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쓰냐 안 쓰냐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정할 문제다. 정부에서 관여할 건 아니다라고는 그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주한미군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정부도 더 이상은 뭔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법 논리대로 하면 민간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화웨이 때리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첨병이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화웨이 기계를 다 철수해 버리면 화웨이가 더 빨리 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예. 장면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향해서 여러 번 화웨이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무부도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한국 정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 U+ 입장에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조금 좀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의 이 G5 기술,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기업체끼리 좀 경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LG 입장에서는 삼성 걸 쓰기가 별로 썩 내키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삼성 게 좀 비쌉니다. 많이 비싸니까 LG U+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싼 가격으로 한번 돌파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화웨이 걸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LG U+가 확실하게 화웨이 기계를 쓰더라도 통신 보안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을 시키든지 예. 아니면 서서히 수입선을 좀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그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